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수능 성적이 나쁘지 않아 여러 대학에 지원하게 되었다.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던 중 아버지가 의대에 못 들어가면 취직이 더 유리한 서울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결국 평범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서울로 보낸 이유 중 하나는 5살 위인 누나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누나의 영향을 받아 서울에 가게 된 것이다. 누나 이야기가 나왔으니 누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누나는 부산에서 전문대학 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누나가 일하는 곳에 가서 직접 본 결과 그녀는 완전히 잡부처럼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누나는 거대한 옷감을 힘들게 옮기고 여러 권의 스케치북을 들고 뛰어다니며 천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누나에게 이럴 바에는 고향으로 가서 신부 수업이라도 하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 시집가라 고 농담을 던졌지만 누나는 나는 꼭 인류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꿈이 그렇게 야무지다는 것에 나는 조금 놀랐다. 누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린다고 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낙서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며 꿈을 꾸고 있었다. 물론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월급은 많이 받지 않았다. 누나는 여전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언제나 큰 꿈을 품고 있었다. 한편 누나는 평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적당히 살이 쪄 있고 얼굴도 그저 그런 편이었다. 키는 155cm 정도였고 누나는 자신이 160cm가 넘는다고 우겼지만 사실은 55kg 이상으로 보였다. 그러면서도 누나는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고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살다가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자 아버지의 배려로 2칸짜리 옥탑방으로 이사했다. 어두운 지하방에서 살다 보니 누나는 기뻐 날뛰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나는 그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 자신도 별로 특별한 점이 없었다. 키는 170cm 정도로 작은 편에 속했고 살이 조금 찐 상태였다. 대학 2학년인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다. 방학 동안 고향에서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놀고 싶었지만 학점 취득을 위해 미리 수업을 이수했다고 집에서 말하고 있었다. 올해 같은 무더위의 옥탑방은 정말 견딜 수 없었다. 에어컨이 없었던 우리 집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전혀 시원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학교 도서관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 천국 같았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피서 같았다. 학점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출석만 하면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그런저런 이유로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항상 10시가 넘었고 누나는 항상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저녁을 챙겨야 했다. 얼마 전에는 누나가 패션쇼를 준비한다고 거의 열흘 동안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나는 얼굴이 노랗게 변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3D 업종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노란 얼굴로 출근하는 누나를 보며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내 유일한 누나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나는 학교에 갔다가 점심과 저녁을 사 먹고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달리 문이 닫혀 있고 불도 꺼져 있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차에서 내려 축축한 몸을 씻으러 욕실로 향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선풍기를 틀고 앉아 뜨겁게 달궈진 집안에서 몸을 식히고 있을 때 누나의 방에서 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 누나 방에 있는 거야 하고 물어봤지만 누나의 대답은 없었다. 대신 신음소리만 더 크게 들려왔다. 나는 누나가 아픈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나는 다시 누나를 불렀다. 누나! 문 열어.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고 신음소리만 계속 들렸다. 나는 문고리를 돌렸고 문은 쉽게 열렸다. 불 꺼진 방 안을 들여다보니 누나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누나의 입술에서 신음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누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놀라서 이마를 짚어보았다. 그녀는 열이 나고 있었고 거의 보름 가까이 밤을 새운 덕분에 여름 감기에 걸린 것이었다. 나는 누나에게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누나가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라고 하자 나는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누나는 부정했다. 그래서 나는 욕실로 가서 물수건을 적셔 누나의 얼굴을 닦아주기로 했다. 누나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자 그녀는 땀에 젖은 여름용 추리닝 차림이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더운 날에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누나, 더운 날에 이불을 덮고 있으면 안 되지. 옷을 벗어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속으로 누나가 진짜 곰 같다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옷을 벗기기로 결심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누나를 바닥에 눕히고 침대 시트를 걷어내어 새 패드를 깔았다. 나는 누나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들어 올려 바닥에 눕혔다. 그러면서 나는 누나의 모습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누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듯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침대의 매트를 교체하고 누나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게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후 나는 누나의 편안한 표정을 보며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다시 누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누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다시 누나가 저렇게 젖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방 안을 살펴보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옷장을 열어보니 패드가 몇 장 있던 것을 발견하고 2장을 꺼내서 한 장은 바닥에 깔고 나머지를 누나에게 덮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누나의 건강을 챙기며 그녀가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려 했다. 다시 누나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조심스럽게 눕혔고 그녀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결국 나는 누나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기로 마음먹었다.